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스테이트가 조금 특이한 성질을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자 여기 카운터로 스테이트를 두 번 늘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셋 스테이트를 두 번 늘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카운터하고 플러스 2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씩 늘어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2씩. 그런데 1씩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1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내가 이거를 3개를 쓰든 4개를 쓰든 5개를 쓰든 6개를 쓰든 1씩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당시에 카운트라는 이 친구를 변경되기 이전의 값으로 다 참조해서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set 카운트가 변경되기 이전의 카운트를 모두 다 참조해서 set 카운트를 1씩 늘리려고 해도 얘를 지금 현재 28이죠. 그렇죠?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더하기 28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마치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비동기적인 거랑은 이 플러스 1들이 서로 상관없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이 동작 원리를 이해하면 쉬운데 자, 내가 여기서 set 카운트를 두 번 했어요. 그렇죠? 자, 그냥 카운트를 C라고 할게요. C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버튼에서 그렇죠? 버튼에서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을 해도 자, 이 카운트는 현재 예를 들어 0이었다고 칠게요. 0이었다고 칠게요. 자,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0인 친구를 참조하고 1로 늘린 상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인 친구를 참조해서 1로 늘리는 자, 내가 set 카운트를 여러 번 실행을 해도 이 스테이트가 0인 상태인 것을 참조해서 늘려주는 이런 형태로 해요. 그래서 현재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set 카운트가 실행될 때 이때의 스냅샷 우리가 이제 깃에서 스냅샷을 뭐라고 해요? 바뀐 상태 이 상태에서 바뀐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 스냅샷의 스테이트가 자, 변경되기 이전의 것을 둘 다 참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 컴포넌트의 바뀌기 전에 이 스냅샷의 스테이트가 동일한 것을 참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여러 번 실행해도 0인 것을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바꾸려고 해도 1씩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자, 1씩만 증가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컴포넌트 내에서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죠. 자, 여러 번 호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억지로 이 set 카운트의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어요. 자, set 카운트의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는데 자, 방법은 이래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주석을 달고 자, 첫 번째 이 코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스테이트가 이 당시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직접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유가 뭐다? 스테이트가 현재 더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셋 카운트를 해도 자, 모든 셋은 바뀌기 전에 스테이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 번만 바뀌죠. 자, 요거 여러분들 한 줄로 쓰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 이제 배워볼 거였죠? set count에 자, 콜백 함수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콜백 함수. 자, 콜백 함수에다가 내가 자, 여기를 priv state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희 현재는 priv count가 되겠죠? priv count. 자, 요게 이전 스테이트가 여기에 넘어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증가시키고 싶은 거죠. return priv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하면 자, 2씩 늘어날 거예요. 볼까요? 2씩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set으로 스테이트를 여러 번 바꾼다 그러면 callback 함수로 return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상태를 동기화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동기화한다? 자,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렇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set count에다가 어떻게 callback 함수를 써요. priv c는 그렇죠? pc 더하기 1 이렇게 써야죠. 그럼 어떻게? 자, 여기가 바뀌는 상황을 동기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동기화시켜 1.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될 때는 이 바뀐 걸 받아서 set에 c에 priv c는 자, 이때 1이 오겠죠. 그렇죠? 자, 이때 0이 올 거고 자, 이때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callback 함수로 return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이때 스냅샷을 둘 다 받아서 썼지만 자, 이때는 동기화시킨 상태를 받아서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바뀐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뭐다? 이렇게 callback 함수로 priv count를 받아서 변화시켜서 쓰는 거죠. 스테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카운터를 2씩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는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자,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함수. 자,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초기 값으로 주지 않고 자, 여기다가 함수를 줬어요. 아이고. 자, 내가 여기다가 calculator count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call count 하지 뭐. 그렇죠? 자, 펑션에 call count. 자, 여기서 막 계산을 해서 내가 이제 마이너스 10을 반환을 이렇게 했어야죠.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0을 반환했어요.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를 초기 값으로 쓰고 싶어요. 자, 계산한 값을 초기 값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콜 카운트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바로. 자, 콜 카운트를 실행해서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줬어요. 자, 실행이 중요해요, 여기. 자, 지금 이 콜 카운트는 뭐예요? 이 계산한 결과를 초기 값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콜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렇게 user state의 초기 값으로 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로 콜 카운트 호출해 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마이너스 10이 됐고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잘 동작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초기에만 호출되면 좋은데 자, 매번 호출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볼까요? 자, 내가 누를 때마다 콜 카운트가 이렇게 호출되죠? 잘 동작은 하는데 콜 카운트가 한 번만 호출돼야 되는데 매번 호출되더라. 매번. 자, 매번 이렇게 호출되더라. 자, 이게 매번 호출이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렇게 콜 카운트 실행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거는 이런 모양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const의 콜 카운트 펑션은 콜 카운트 다 리절트라고 할까요? 리절트는 자, 그리고 나서 요것을 이렇게 쓰는 것과 동일해요. 오케이. 자, 이 코드와 어떤 코드랑 같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서 콜 카운트로 호출하는 거랑 같다. 오케이. 아이고. 자, 요거 두 개는 같은 거다. 그렇죠? 자, 위에 코드와 요 두 개랑 요거랑 같은 코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코드의 문제점이 보이나요? 보이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긴 하는데 자, equal 카운트가 매번 호출되고 있죠. 자, 여기 초기 값은 한 번만 호출돼야 되는데 매번 호출되고 있더라. 이렇게. 자, 이유는 이 카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카운터를 실행하고 여기다 대입은 이제 처음에만 하겠지만 실행하는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행. 자, 카운터를 여기서 실행하는 과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초기 값으로 실행 값을 대입한다고 해도 자, 얘를 다시 매번 실행하는 결과가 돼요. 이 콜 카운트를. 자, 우리가 이렇게 넣는 것은 자, 우리가 콜 카운트를 매번 카운트 객체가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 카운트를 여기다가 실행을 매개변수로 넣는 것은 자, 이 부분에서 매번 카운트가 실행되는 것과 같다.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user state의 초기 값으로 함수의 실행을
참조하면, 그렇죠? 이 초기 값을 함수의 실행을 참조한 거죠, 그렇죠? 참조하면 이 함수의 실행이 컴포넌트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실행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초기 값이잖아요. 초기 값은 마운트 될 때 한 번만 대입되면 되는데 우리가 함수의 실행을 넣었더니 매번 실행이 되더라. 매번. 자, 요거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초기 값은 한 번만 실행돼야 돼. 자, 초기 값은 마운트 될 때 한 번만 실행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매번 실행하는 구조가 되온 거죠. 이렇게 매번.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두 가지 방법. 자, 요걸 주석을 달게요. 둘 다 주석을 달고. 이건 잘못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잘못된 방법 1, 2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같은 거죠. 잘못된 방법 1, 2 같은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결과, 계산된 결과의 함수를, 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결과를 쓸 건데, 자, 컨스트의 카운트의 set 카운트인데, 자, 여기다 콜 카운트를 실행이 아니라 그냥 함수를 그대로 줘요. 자, 함수를 그대로.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만 호출되고, 자,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호출됐죠? 자, 호출되고, 그 다음부터는 호출되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행을 이 유저 스테이트가 초기에만 실행해서 초기 값으로 갖는다. 함수 자체를 넘겨주면 되죠. 자, 함수 자체를 참조하면 돼. 함수의 실행이 아니라. 자, 위에 보면 함수 실행을 해서 마이너스 10을 줬죠. 그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참조하면 초기에만 함수를 실행해요. 초기 값에만, 그렇죠? 마운트식 함수를 실행한다. 자, 비슷하고 유사한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다시 주석 달고, 자, 유사한 방법. 자, 실행을 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 const에 다시 count에, 자, set count는 use state. 자,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누구를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call count를 여기서 실행해요. 자, 이렇게 한 칸 띄울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자체를 참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화살표 함수 자체를 참조한 거죠. 자, 위 방식과 동일한데, 자, 뭐예요? 함수를 화살표 함수로 하고, 그렇죠? return의 실행을 넣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 실행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테이트에다가 함수의 실행을 써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set count를 여러 번 실행한다. set count 여러 번 실행한다 그러면 아니면 습관적으로 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콜백 함수로 프리브 카운트를 받아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습관적으로는 제일 좋다.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선호된다. 왜? 내가 여러 번 바꿀 때 자, 이 카운트가 스냅샷 처음 이전 값을 동일하게 참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치 비동기처럼 동작해서 비동기 코드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두 개가 관련 없는 것처럼 동작해서 자,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도록 동작하기 위해 콜백 함수, 그렇죠? 콜백 함수를 쓰는 게 제일 좋더라. 자, 이렇게 쓰는 게 습관적으로 좋더라. 자, 그리고 내가 그럴 일은 잘 없지만, 그렇죠?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내가 함수의 실행 결과를 뭘로 초기값으로 써야 될 때는 이렇게 함수 자체를 매개변수로 쓰거나 또는 이렇게 화살표 함수에다가 실행을 넣으면 되더라. 이 두 가지 방식, 그쵸? 자, 요거는 쓰면 안 되더라. 왜? 요 위에 코드랑 같기 때문에. 자, 위에 코드랑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올 때마다 이 콜 카운터를 실행하고 넣고. 자, 실행했는데 넣는 건 이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초기값만 넣으니까 실행하고 여기 안 넣겠죠. 실행하고 안 넣고 실행하고 안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쓰지 말아야 한다.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래야죠. 자, 어려운 거라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걸로 유튜브에서 많이 싸우더라고. 저기 왜 저렇게 동작하고 뭐 저렇게 동작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싸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아까 봤던 거 다시 보자면 자, 여기 이제 스테이트가 저장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여기 카운트가 있는 거죠. C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C를 참조하고 있고 set C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set C. 자, 이렇게 참조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use state로 초기 값을 이렇게 넣으면 자, 0 이렇게 넣으면 그럼 이제 처음에만 여기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고 이 함수가 자, 처음에만 이렇게 동작하고 두 번째 동작할 때는 얘를 초기 값을 안 준대요. 초기 값을 안 주고 처음에만 여기 0이라고 준대요. 자, 이 펑션을 처음에 실행할 때만 요게 동작하고 그 다음 이게 업데이트라고 했죠. 마운트일 때만 동작하고 업데이트일 때는 동작하지 않는데. 자, 이때만 동작하고 업데이트 할 때는 동작하지 않는다. 여기 초기 값을 넣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문제가 있다고? 자, 함수를 여기다가 넣을 때가 문제가 있다고요. 자, 여기다가 use state로 자, 여기다가 내가 a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넣겠다. 자, 그래서 내가 요 결과가 0이어서 여기다가 0을 넣었어요. 그렇죠? 자, 요것이 a라는 실행의 결과가 0이라서 0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마운트 됐을 때였죠? 마운트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데 자, 요 a가 실행되면 안 되는데 또 a를 또 실행하더라. 그죠? 초기 값을 바꾸진 않지만 a가 또 실행되더라. 그 원리가 뭐냐면 자,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a를 이렇게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자, 요 바깥쪽에서 a의 리절트하고 바깥쪽에서 a를 실행하고 이 결과를 여기다가 참조시킨 거랑 같더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업데이트하면 이게 지금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한번 실행하고 요 초기 값을 안 넣죠. 그렇죠? 업데이트 할 때. 또다시 업데이트하면
자, 또다시 또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또 얘가 실행되면서 A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여기다가 넣지는 않고. 그래서 이 A가 계속 실행이 되더라. A가 계속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A를 네가 실행해 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A를 너가 실행해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코드가 없죠, 그쵸? 그러면 use state가 초기 값으로 A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대입을 하겠죠. 자, 대입하고 그 다음부터 실행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실행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값으로 함수 줄 때는 요 구문을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뭐다? 내가 A라고 이렇게 함수를 주는 거는 자, 요 위쪽에다가 결과를 실행해 받아와서 넣어서 참조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 컴포넌트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A라는 함수가 새로 만들어지더라죠. 이 컴포넌트는 항상 뭐더라? 내가 렌더링을 하면 새로 만들고, 그쵸?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내가 A라는 걸 호출해요. 그러면 새로 만들 때 또 A 호출하고, 또 A 호출하고, 또 A 호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쵸? 또 만들어질 때 또 A 호출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A가 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호출되지 않도록, 한 번만 호출되도록 이렇게 A를 넣더라. 또는 어떻게?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를 써서 A의 실행을 리턴하면 되더라. 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근데 이제 요 방법이 제일 심플한데 개발자들은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거 다시,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자, 내가 여기서 set을 여러 번 호출했어요. set을 여러 번 이렇게 호출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호출했으니까 여러 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 번 이렇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우리가 참조하는 이 스테이트 값이 내가 예를 들어 C를 더하기 1로 하고 C로 더하기 1로 하고 자, 이런 상태로 바꾸고 싶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매개 변수인 C를 쓰게 되면 이 상태가 0일 때 둘 다 0을 참조하더라. 둘 다 0을 참조하더라. 자, 바뀌기 전의 상태를 참조를 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더라? 자, 바꾸기 위해서는 콜백에다가 priv c, 그렇죠? 에다가 priv c 플러스 1, 그렇죠? 요거를 set에다가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상태가 동기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자 0이다. 그럼 여기 뭐가 와요? 0이 오겠죠? 0이 와서 0 플러스 1을 리턴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그렇죠? 얘를 뭘로 바꿔요? 1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전 상태인 0을 받는 게 아니라 전에 실행했던 결과인 1을 받아서 1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해서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set을 쓸 수 있는 게 callback 함수. 이렇게. 나는 그냥 이전 상태를 동일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매개 변수 C.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스테이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컴포넌트는
항상 렌더링 되면서 스테이트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스테이트는 언제 바뀐다? 렌더링 되고 나서 자, 스테이트가 바뀐다. 자, 우리가 set 스테이트를 호출할 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렌더링 되었을 때 바뀐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짠. 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인풋 요소를 좀 배워볼까 해요. 인풋 요소. 자, 인풋 요소. 자,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자, 컴포넌트 와서 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자, 레슨 05 인풋 할게요. 그냥 인풋 JSX 자, 펑션에 export default부터 쓸까요? export default 펑션에 자, lesson 05 input return 프래그먼트 쓰시고 제목 쓰고 자, 인풋 요소와 스테이트 간의 관계를 알아보자. 자, 리액트에서는 인풋 요소가 조금 이상해요. 자, 조금 이상한데,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이상한 건지. 자, 만들고, 이번에 넣어볼까? hr하고, p 태그 쓰고, 자, 인풋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app.jsx 가서 app.jsx 가서 자, 여기다가 라우트에 자, 엘리멘트 먼저 쓰고 레슨 05 인풋 자, 패스하고 자, 문자열로 바꾸고 자, 여기 안 닫았네, 라우트. 자, 여기 닫으셔야 돼요, 그렇죠? 라우트 닫고 자, 여기 라우트 닫으시고 자, 패스에다가 똑같이 레슨 05 인풋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링크도 그대로 할게요, 그렇죠? A 태그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인풋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레슨 05 인풋 요소와 스테이트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인풋 요소와 스테이트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인풋에 가서 자, 내가 여기서 인풋 요소를 참조하기 위해서 value를 받을 변수를 하나 쓰고 let 자, 여기를 name id라고 할까요? id value 경민 할게요, 죠? 경민 자, 여기다가 value로 id value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경민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눌러도 입력이 되지 않아요. 자, 리액트에서는 이 컴포넌트에 있는 변수나 프로퍼티스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될 때까지는 고정값이에요. 불변값. 자,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 고정값을 참조하게 되면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 값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밸류를 스테이트가 참조해야 돼요. 스테이트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let에 자, let 아니고 const id set id는 자, 초기값 경민 state 경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Ctrl T. 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경민이 되죠? 근데 여전히 안 바뀌어요. 거짓말쟁이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onChange를 쓰셔야 돼요. 자, onChange. 자, 이 onChange는 우리 HTML에서는 바뀌어서 불러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자, 이때 이 onChange는 onInput처럼 누를 때마다 동작을 합니다. onChange. 자, onChange. 그래서 여기 set id를 바꿀 거예요. 자, set id. 자, 이렇게 할게요. set id. 자, 누구로? target의 value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선생님 이거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자, onChange. 자, 누구를? 이 id 밸류를 바꿔야 되겠죠? id 밸류는 target.value. 자, 그래도 안 바뀌죠? 그러지만 얘는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당신이 입력한 아이디는 아이디. 자, 계속 바뀌어서 렌더링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입력할 때마다 이 부분이 제로 렌더링 되고 있는 거죠. 입력할 때마다 렌더링 돼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코드를 쓰시려면 여기다가 id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찾아서 document.getElementById 찾아서, 그 다음에 이벤트 재정의해서 바뀔 때마다 요 id를 찾아서 요 id에다가 inner HTML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어떻게? 바로 스테이트가 바뀌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서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리액트가 코드는 훨씬 더 짧게 작성이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보다 개념이 어려울 뿐이지. 개념이 어렵고 작성하기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꿔서 이 도큐먼트에다가 출력하는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간편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지금 이해해야 될 거는 뭐다? 이 리액트에서는 인풋이, 그렇죠? 리액트에서 인풋이 무조건 스테이트를 참조하고 스테이트를 바꿔야 되더라. 그렇죠? 스테이트를 참조하고 스테이트를 바꿔야 되더라.
자, 이 타겟점 밸류는 뭐예요? 바꾼 값이겠죠. 내가 바꾼 값으로 set id를 하겠다. 자, 그래야지 이 바뀐 걸로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인풋은 고정 데이터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45분까지 쉬었다 와서 요걸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쉬었다 와서